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신혼집은 남자가, 혼수는 여성이,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거에 집값도 굉장히 낮았고 뭐 결혼할 때 그 정도 부담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때 시절의 얘기인데, 지금은 보통 남자들이 대학도 스펙 쌓느라고 오래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취업이 20대 후반이나 이때쯤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, 그럼 한 3, 4년 모은다고 해서 저축을 한다고 해서 매년 뭐 한 연간 저축 잘해서 한 1,000만 원, 1,500만 원 모은다고 치면 3, 4년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뭐 한 3천만 원에서 뭐 한 4년 하면 한 6천? 요 정도 사이에 이제 모을 수 있는 부분인데, 현재의 집값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. 서울에 뭐 강북에 한 20평대 전세 아파트조차도 2, 3억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고, 지금도 계속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집을 남자가 일단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걸 일단 현재의 패러다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. 일단 여성분들은 남성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취업이 좀 빠르고 한 2년 정도, 또 결혼 비용으로 뭐 무리만 안 한다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된다니까, 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만 모으면 웬만하면 분수에 맞게 결혼 자금을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, 결혼 자금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나면, 달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런 돈을 모으는 어떤 그 목표가 이제 실종이 되면서 그 돈들이 이제 소비로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. 쓸데없이 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나고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패러다임이라면 어차피 빚을 전혀 안 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갑부집 아들이라든지 뭐 이러지 않는 한 전세를 할 때 분수에 맞게 하더라도 이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의 빚을 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때 만약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, 신부가, 여성이 결혼할 배우자라면 힘을 좀 보태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힘을 마친다면 훨씬 더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신혼집 남자, 혼수 여자 이런 패러다임으로 간다면 아마 결혼은 점점 불가능한 어떤 일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새 이제 뭐냐면 신혼집 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남자 측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억울한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 측에 요구하는 게 10분의 1, 보통 전세값이 3억이라면 10분의 1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를 하고, 또 그 3천만 원을 받으면 1,500을 또 혼수나 이런 예물하는데 어떤 보태라고 이렇게 건네주는데,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인지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. 그 과정 중에 아주 기분 좋게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, 서로 서운함도 생기고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도 하게 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겪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하면서 비즈니스 거래에서 기분도 좀 찝찝해지고, 결론적으로 결혼 후에 그게 앙금이 돼서 사는데 어떤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, 제가 볼 때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깨는 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혼집 남자, 혼수 여자 이거보다 같이 좀 힘을 합친다. 쓸데없이 뭐 많이 써봐야 소비로 다 흐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차라리 신혼집을 더 보태준다면 외려 빚을 덜 지고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풍요롭게 큰 세대죠. 큰 세대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을 겪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, 뭐 본인들은 굉장히 편안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겠는데 갑자기 결혼해서 빌라 이런 데서 살라고 하니까 당장은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요새 뭐 외벌이를 하는 게 아니고 맞벌이를 많이 한답니다.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면 보통 뭐 야근도 많고, 요새 기업들이 하도 힘들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, 그다음에 이제 직장하고 아무래도 저렴한 집을 구하다 보면 직장하고 집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평일날 별로 집에 있을 시간도 별로 사실은 없어요. 또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 많이 있냐?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, 주말에는 양같이 부모 인사도 다녀야 되죠. 또 애 없을 때까지는 굉장히 데이트도 많이 하고 외부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활동할 시간은 굉장히 많지 않고요.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하는 고객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탔을 때 그 차 안에서 바라볼 때 내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구분이 가냐? 안에만 깨끗하면 비교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? 마찬가지로 신혼집은 대부분이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하고 뭐 러블리하게 이렇게 꾸며놓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죠.
굉장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. 게다가 요새 뭐 집들이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집에 대해서 크게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차라리 애 생기기 전까지 돈 둘이 합쳐서 돈을 적극적으로 모아갖고 한 2, 3년 정도 모아서 처음에 살고 싶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 현명한 거다.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생기면 아무래도 공간도 좀 더 필요하고 또 환경도 좀 더 좋은 데서 있고 싶은 게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거의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구나. 굳이 이 집에 많은 돈을 깔고 이자를 내면서 사는 건 굉장히 낭비구나. 대신 2,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지금 생각하는 집을 그때 아기를 가질 그때쯤 한번 구해보자 하면 한결 마음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출발은 소확하게 탄탄하게 키워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게 좋다. 그렇죠. 집에 너무 네.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네네.